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고요. 오늘은 특별히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존재 경청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특강을 특별히 마련한 데에는 제가 이거 최초로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처음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부부 관계에 대한 특강을 나눈 적이 없는데 최근에 제가 어머니들 특강을 갔는데 저는 어머니 특강이라고 생각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모두가 부부가 온 거예요. 정말 모두가 부부가 왔어요. 딱 한 분만, 딱 두 분만 이제, 어머니들이 오셨고, 나머지는 다 부부가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내 강의를 부부가 들으니까 또 참 새롭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부부가 같이 앉아있는 가운데 이제 듣게 되니까 부부에게 바로 즉각해서 연습을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마주보고 뭐 하세요? 대화하세요? 이러면서 또 서로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 목표를 설정하고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특강을 안내하고 나서 마음성장학교 안에서도 오프라인으로 부부를 위한 존재경청 워크숍을 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또 궁금한 것을 물어봐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뭔가를 열었을 때 함께 자리를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는 늘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새롭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 오늘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존재 경청 시작할게요. 저를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음성장학교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신청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또 여기저기 좀 보셨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작가이고 심리 코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치를 양성하고 또 강사를 양성하는 데 가장 많은 힘을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33년 3만 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마치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촛불 한 자루가 그 몸을 불사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 들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죠? 마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지금 연구위원들이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계속 양성이 되고 계시고, 또 많은 코치들이 또 그 밖의 과정을 통해서 양성되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더 많은 그 시간과 공간을 열어서 일하게 도와드리고, 저는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 그분들을 컨설팅해드리고 그분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코치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이제 내 역할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제 포지션 자체를 좀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FT 과정을 만들어서 제가 하던 것을 복제, 제가 하는 그림책 심리 코칭을 복제해서 할 수 있게 또 존재경청 워크숍도 복제, 마음성장 코칭도 복제해서 모두 다 제가 하는 과정을 이제 다른 코치님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여정을 이제 하고 있어요. 아마 2달쯤 지나면 전국에서 그림책 심리 코칭 여정이 다양한 코치님들에 의해서 또 열릴 거고요. 또 다음 주쯤 되면 마음의 안녕이라는 책이 출간이 돼요. 이 표지는 제가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고 예쁜 마음의 안녕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어머니들, 선생님들 위해 만들었어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으니까 마음 성장 여정의 집대성 읽기만 해도 마음이 위로가 되는 그런 책이니까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 연구원 코치님 중에 한 분이 이걸 이렇게 다 퍼줘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 책들이 다 퍼주는 책들이에요. 저희 교육과정을 다 퍼주는 책인데 예, 저는 이제 교육에 많은 미련이 없습니다.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구하고 뒤에서 이렇게 응원하고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큽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더 많은 사람들을 폭넓게 만나기 위한 그런 여정으로 지금 마음성장 실천 공부방을 열어서 다양한 강의들을 계속 실험하고 또 새로운 분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이러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우리 마음성장학교 코치님들이 하는 일, 또 제가 특별히 하는 일은 이렇게 리더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마음성장, 의식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코칭을 개발해서 안내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빛을 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코치님들 또 여기 계신 분들 상담사, 지금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상담사, 코치, 또 주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써주신 그 이력과도 같은 나이와 사시는 곳과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한 분 한 분 다 읽었어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 오늘 한 3시간 이상, 4시간? 그 정도의 시간을 또 가만히 앉아서 준비를 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일까 가슴으로 좀 느껴봤어요. 마음이 많이 답답했고, 또 안타까웠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내를 할 거예요. 제가 한 분 한 분 계신 곳에 도달할 수 있기를, 제 메시지가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제가 그 글은 읽었지만 어떤 이야기인지는 대충 아주 조금, 아주 간단하게 쓰셨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아주 조금 읽었지만, 어, 완전히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이신지, 정말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예, 여러분이 잘 가려서 필요한 것만 들으시고, 필요 없는 것은 또 다른 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 지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예요. 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잘 소화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지혜를 찾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고민하다가 넣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근본적인 자존감의 문제를 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들, 또 그 자녀들이 자존감의 문제를 앓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 얘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이루는 요소가 자기 효능감과 자기 안정감, 자기 조절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자기 효능감이 깨져 있어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어떤 의문이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생긴다면 우리는 그것부터 채워줘야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그렇고, 일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일하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모두 다. 그래서 누군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않고 열심히 뭔가 부지런히 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 저렇게 살아도 되나 하고 한 걱정을 해요.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자녀와 남편에게 이제 전가하고 막 이렇게 뿜어내요. 다른 타인이 나를 불안해하고 다른 타인이 그것도 엄마가 나를 불안한 눈으로 쳐다볼 때 나를 쓸모없는 그런 사람으로 볼 때, 야, 너 그렇게 갖고 되겠냐? 응? 좀 열심히 좀 해봐라. 네가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말들이 존재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요. 그게 다른 타인도 아니고 엄마가 할 때. 네, 엄마는 그런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뭔가 다른 형식으로 그런 어떤 독려를 하거나 동기부여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했던 말은 힘이 빠져 있는 자녀에게는 더더욱 하면 안 되고요. 인간은 누구나 힘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더 잘할 거예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효능감은 그 사람이 뭘 했거나 안 했거나 상관없이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서 숨 쉬고 밥 먹고 잘 먹고 잘 싸고 있는 것만 해도 그냥 너무너무 좋다, 예쁘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인간은요, 그게 채워지면 누구나 누가 막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은 무언가를 채워야 할 시간인 거죠. 특히 사랑을 채워야 하는 시간인 거죠. 믿음과 사랑.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조절감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참고 살아온 우리 어머니들, 지금 여기 있는 분 모두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오래 육아와 또 그 며느리 역할, 아내 역할, 또 딸 역할, 이런 거 하시느라고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노 조절, 감정 조절, 이런 거가 좀 어렵기도 하고, 타인의 감정을 받아내는데도 힘이 들고,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원하는 대로 잘 살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누가 원하는 대로 사나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도성을 회복하면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어쨌든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씩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에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내가 계획해서 선택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하루하루를 선택할 수 있어요. 몸을 잘 느껴서 쉼이 필요할 땐 쉼을 선택하고 뭔가 배움이 필요할 땐 배움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뭘 선택하면 다른 거를 또 포기하거나 또 조금밖에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자꾸 인정하면서 나가다 보면 오늘 하루하루를 자기를 채워주고 원하는 것들을 해나갈 때 내면의 힘이 일단 채워져요. 그리고 내가 나를 돌보고 있구나라고 제대로 인식하면 내가 나를 믿어요. 음, 불안하지가 않아져요. 아, 내가 나를 잘 챙기고 내가 날 잘 데리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굳이 다른 사람의 힘이 필요가 없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가족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되고 또 불안한 마음이 안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자기 자신이 지금 뭐 필요한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지, 뭔가 친구가 필요하신 건지, 공부가 필요하신 건지, 성장이 어떻게 필요한지, 뭐, 그런 걸 챙겨서 자기를 좀 원하는 것을 채워줄 때, 이 분노 조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제대로 된 대화, 분노가 빠진, 지금 이렇게 써주신 걸 보니까 다들 분노가 있어요. 억울함과 분노와 섭섭함이 있는 가운데 자꾸 대화하자 이러고 덤벼드는 것 같은 그런 에너지가 저한테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면 누구도 대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쪽도 그것을 받아줄 만큼의 넉넉한 마음과 안정된 마음이 없고 그쪽도 똑같이 지쳐 있거든요. 지친 사람 둘이서 이제 대화를 하자 이러고 있는 거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안정감이에요. 자, 우리가 효능성만을 따지고 막 너가 그걸 잘해야만 또 왜 그렇게 빈둥거려 막 이러고 부부간에 싸우고 막 이런 가족 분위기라면 뭔가 성과를 낼 때만 이제 인정을 받고 또 막 자꾸 싸움과 다툼이 있으면 가장 먼저 깨지는 게 이제 안정감이죠.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심리적 불안이 이제 삶을 안전하다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연습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도착했다. 늘 그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지금 삶이 많이 불안하신 분은 산책을 하시면서 땅에 발을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나는 이미 도착했다. 나는 이미 도착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성공했다. 이런 걸 인식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안전하다라는 걸 인식하셔요. 엄마가 안전함을 느껴야 자식이 안전함을 느껴요. 엄마가 불안하면 자식이 불안해요. 삶이 공중에 붕 떠 있다고요. 그러면 무슨 일을 시도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뭔가 밖으로 나가서 자기 삶을 막 재건하고 이래야 되는데 엄마가 발이 땅에 안 붙어 있어. 엄마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아. 그러면 그 자식도 그대로 똑같아요. 삶이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막 뭔가 시작해야 되는데 안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뭘 시작하겠어요. 전쟁 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떠나야지 하고 있는 거니까 저 엄마가 언제 떠날까 이래요. 그건 성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성인 자녀도 부모가 갑자기 이혼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누가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잖아요. 심리적으로. 네, 근데 청소년부터 네, 이제 막 성인기를 접어들고 또 이제 막 사회를 진출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가 그들에게도 되게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려도 된다는 거. 여러분 돈 많고, 제가 질문 안 할게. 돈 많고, 시간도 많고, 건강하고, 그럼 뭐 하고 살 거예요? 빈둥빈둥 거리면서 카페나 가고, 도서관에 가고, 뭐 책 보고, 음악 듣고, 여행 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모두들 그런 게 꿈이라 그러던데.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가끔씩 일주일에 몇 번씩 빈둥빈둥 거리고, 뭐 그러잖아요, 집에서. 네, 집은 그러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집에서 자꾸 왜 빈둥거리냐, 왜 테레비만 보고 앉아있냐, 막 이러면 안 되죠. 어떤 그 교수님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인- 건축가 교수님 중에 강의하시는 분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 한 것 같아요. 텔레비전은 현대인의 모닥불과 같다, 이런 얘기요.
원시 인류가, 우리에게는 원시 인류의 유전자가 아직도 흐르고 있는 거 알죠? 음, 원시 인류는 오랫동안 사냥을 갔다 오거나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모닥불에 불멍을 하면서 영혼을 치유하고 위로를 받고 또 편안한 안식의 시간을 가졌대요. 네, 근데 현대에는 모닥불이 없고 둘러앉을 그 동료도 없고 혼자 외롭잖아요. 그래서 테레비를 켜놓고 거기서 불멍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고갈되고 소진된 자기를 당최 회복할 길이 없어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밖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텐션이 막 너무 올라가서 그걸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텔레비만 보고 있는 거는 밖에서 계속, 여러분, 남편이 밖에서 일할 때 전화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셨어요? 남편이 다른 거래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전화할 때 어떻게 전화 받는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집에 와서 멍하면서 그나마 자기를 어떻게 회복해보는 예,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멍하면서 저쪽에 비춰지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소진된 자기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들은 왜 집에 와서 테레비만 보냐 이러는데 집이 원래 그런 곳이라니까요. 빈둥거리고 테레비 보고 널브러져 있고 이런 곳이 집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개념이 혹시 어떤 텔레비나 영화 속에 나온 로망의 어떤 가정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왜 우리 집은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누가 어떤 작가라고 하는 분이 인스타그램 딱 열었더니 예쁘게 마치 그 이서진이 광고하는 그 소파 광고처럼 집이 어떻게 그렇게 깨끗해요? 예, 사진 찍으려고 아마 깨끗하게 했나? 근데 요즘 엄마들은 그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30대, 40대까지, 딱 40대까지는 우리 집이 꼭 모델하우스 같았어요. 그 모델하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쿠션이 틀어지면 쿠션 이렇게 막 바꾸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쫙 해놓고 막 진짜 그 자코모 그 소파 선전처럼 딱 해놓고 사진을 이렇게 마치 자기가 그 모델처럼 이러고 앉아서 사진을 찍은 거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작가도 집안일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이게 물론이죠. 모든 인간은 자기가 먹고 살고 입고 하는 걸 다 자기가 해야죠. 근데 이제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도 마음속에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매스컴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로망의 가정이 있고 우리 가정이 아닌 로망의 어떤 가정이 있고 그 모습과 괴리되어 가는 내 가정이 자꾸 불만이 올라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살고 있는 그 배우자와 완전히 새로운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독특한 가정의 문화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어야 해요. 우리들만의 가정. 다른 어떤 사람들의 가정과 비교해서 그럴듯하고 보기 좋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그 형식이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예,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세상에 없는 가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와 나 사이에 또 우리 남편의 자존감이 안전한지 괜찮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존감이 낮은 어른의 특징이에요. 자, 일관성이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은 일단 꺼린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세상을. 다른 사람과 사사건건 부딪힌다. 누가 조금 이렇게 툭 치고 지나가도 뭐야, 날 무시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예, 피해의식이 막 발동하게 돼요. 그것은 가족 안에서도 그래요. 자녀에게도 그래요. 우리의 무의식은 어른과 아이, 부모와 자녀, 부부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 어떤 다른 존재가 나에게 약간의 강한 에너지로 다가온다거나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행동을 좀 건방지게 한다거나 뭐 이러면은 네, 건방지다? 이것도 판단이 들어간 말인 것 같은데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죠.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감정이 올라오고 근데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단지 그냥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무시해서 한다라기보다 딱히.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짜로 무시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좀 몹쓸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게 남편이야.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도 남편이 만약에 자존감이 낮아서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말에 막 그렇게 하고 행동도 거칠게 한다라고 한다면 냉담해지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냉담해지는 연습이 되게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냉담해지는 연습은 일단은 높은 자존감의 상태를 유지해야지만 냉담함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 이 냉담함은, 거기에 이렇게 저쪽에서 어떤 반응을 자꾸 붙여오든지 낚여서 넘어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높은 자존감과 더불어 그 전체를 인식할 수 있는 메타인지가 그 상황을 이렇게 위에서 볼 수 있는 메타인지가 가능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속에 깊은 심중에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다툼이나 싸움이나 비굴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아주 확실한 명확한 내면의 그림을 한 장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인간관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낚여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것을 나는 무엇을 원한다 이런 형식으로 꼭 쓰세요. 예, 나는 무엇을 원한다. 나는 남편과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신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막연하게 그냥 따뜻한 대화를 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자, 그다음에 문제 핵심을 피해요. 이렇게 막 집요하게 그것을 원해.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뭔가 저쪽에서 조금 이렇게 눈살을 찌푸린다거나 이러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바로 꼬리를 내려요. 그리고 헤헤헤 웃어준다든지 다시 그냥 밥을 안 해줘도 되는데 막 밥을 또 해주고 있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고요. 그다음에 남들에게만 잘한다. 결국 누구한테 못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상황에 처해도 자기가 자기를 돌봐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함부로 대접받는 상황으로 자기를 그냥 놓아두는 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자존감에 계속 손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그럴 수가 있어서 빨리 알아차리시고 자기 자존감을 세우는 일을 집중하셔야 돼요. 돼지책이라고 하는 그림책이 있죠? 돼지책. 그 책에 보면 엄마가 집을 나가는데요. 왜 나가는 줄 아세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애들 아빠가, 엄마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일만 해요, 그것만 해. 일만 하는데 어느 날 그 아빠가, 어이 아줌마 밥 줘! 이런단 말이에요. 어이 아줌마 밥 줘! 맞아요. 유현준 작가라고 써놨네요, 맞아요. 어이 아줌마 밥 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때서야 알아차린 거예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아줌마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 여왕 같은 권위가 있는 엄마로 살고 계신가요? 아내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누구하고도 대체 가능한 아줌마로 살고 계신가요? 되게 많은 가정의 엄마들이 누구하고도 대체가 가능한 아줌마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요즘에는 다 외주가 가능해요. 밥 짓는 거, 빨래하는 거, 뭐 그 밖에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게 다 외주가 가능해요. 옛날에 이거 다 엄마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다 외주가 가능해요. 그러면 엄마만 할 수 있는 거를 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더더욱 밖에서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줌마로 살고 있다면 그 권위를, 엄마의 권위, 아내의 권위를 회복하셔야겠죠. 자, 단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한다. 예,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이제 우리 연습의 이제 키워드인데요. 여러분이 가족들이 이제 비난을 할 거예요. 엄마가 뭘 안 한다거나 좀 실수했다거나 그러면. 그래서 계속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그럴 때 뭘 어쩌라고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뭘 어쩌라고. 그럼 네가 하든지. 이렇게 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좀 잘못했어. 여보,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나 봐요.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문제 사안에 따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밥을 다 차려줬는데 거기에 막 투덜투덜하면서 먹는다든지 이럴 때는 그 감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엄마의 권위로 그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알려야 되는 거고요. 아내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남편이라면 냉담함과 그 다음에 단호함으로 이제 알아서 해먹든지 내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든지
적어도 그냥 먹든지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얘기하고 메시지를 전해야죠.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누가 나한테 뭘 못한다. 당신 이렇게 반찬을 도대체 몇 년을 하는데 이렇게 못해. 그러면 그러게 내가 왜 이렇게 못하나 몰라. 이러면서 그냥 인정하세요. 다 인정하세요. 그냥 인정하면 저쪽에서 할 말이 없어져요. 인정하고 다 인정하고 그러게 말이야. 좀 더 내가 요리사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이러면서 더 맛없게 해주셔도 되고 어쨌든 예, 단점이 드러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자, 자, 그다음에 이제 자존감을 관리하는 건데요. 우리 자녀들이나 남편 중에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은 아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아마도 오랫동안 상처받고 무시받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과거에. 그래서 그 수치심은 모욕감을 만들고 모욕감은 열등감을 만들고 자괴감을 만들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라는 의식이 무의식 깊숙이 박혀요.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던 사람은 이 시시포스의 돌처럼 또 흘러내려요. 누군가 자존감을 키워줘도 또 흘러내리고 또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경청이에요. 변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온전한 그 사랑으로 봐줄 때, 한 느티나무가 한 그루가 딱 있어서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거길 찾아가서 기댈 수 있어. 나만의 아지트야.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되게 좀 마음의 위안이 돼요. 내가 가는 카페가 있고 거기에 주인이 참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거기 가서 차 한 잔 마시면 그래도 내가 조금 회복돼. 여러분, 그것도 이 어떤 공간이 나를 경청해 주는 거예요. 공간이 나를 환대해 주는 거거든요. 이 나무가 나를 환대해 주는 거고. 자, 근데 이 경청이라는 게 살아있는 사람이 주는 경청은 또 너무너무 파워풀해서 그 경청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하면서 이 자긍심이 올라가요. 어,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이렇게 쫙 생겨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서 도전하고 싶어요. 그 비로소. 그래서 엄마가 해야 될 거는 바로 경청이에요, 경청. 제가 요즘에 안내하는 게 이제 존재 경청인데 저도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상처를 입고 다시 살아 무엇 하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적이 있어요. 저도 부부 관계로 인해서 그런 상처를 갖게 되었는데, 제가 부부 관계에 대한 강의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비로소 오늘 처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존재 경청을 이제 어, 인생의 후반기까지 제가 죽기까지 전달할 메시지가 저는 존재의 경청 그 한 방울 엑기스로 지금 제가 선택하고 잡았어요. 어, 제 인생에 많은 공부를 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고 다양한 선생님 노릇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유치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온갖 선생이란 선생은 다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수학 선생님하고 영어 선생님 뭐 이런 학과목 선생님 빼고 독서논술 선생님은 했네요. 자, 그랬는데 그 모든 여정, 심리 상담 코칭, 또 의식의 성장의 여정, 신앙, 뭐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단 한 가지를 뽑으라면 그건 경청이에요. 존재 경청. 요즘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크리스찬들도 계신데 크리스찬들도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자신이 신과 탁 만나게 되느냐면 바로 존재 경청이죠.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어. 그게 존재 경청의 경험이에요. 근데 사람인 엄마가 아이를 존재 경청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재 경청할 때 그 존재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신청서 이렇게 써줬어요. 존재 경청을 잘해서 질문하는 법을 알고 싶고 막 이렇게 쓰셨는데 존재 경청이라니까요. 경청 뭐 하는 거죠? 듣는 거잖아요. 질문을 왜 합니까? 질문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핵심을 또 안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 도전을 하게 되고요. 도전을 하다 보면 아주 작은 성공들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자부심이 생기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성취를 막 이게 시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성취를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도 오늘 참여하신 우리 선생님들, 어머니들, 내가 나 스스로도 해야 될 게 자기 경청과 우리 가족들에 대한 경청,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그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가면이 막 12개씩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기꾼들. 나한테 뭐 팔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저는 경험이 있는데, 그 사람들 눈빛이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되게 고맙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그 방문 판매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잘 낚이잖아요. 지금 되게 외로운데 누가 와서 나를 막 봐줘. 그리고 막 얘기를 막 해. 그리고 나의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해. 그럼 불안하지, 외롭지, 이런데 누가 와서 막 봐줘요. 물건을 막 사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그렇고, 또 마음을 오랫동안 감추고 살아왔던 사람들,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를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관리하지 못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지금 모멸과 수치심을 받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못 느끼니까. 그냥 엄마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내 인생은 이러나 보다 하고 열심히 막 견디고 버티기만 하죠. 견디고 버티는 건 되게 중요해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하지만 자기를 인식하고 느끼면서 자기를 돌보고 관리하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 그 시간을 버텨야겠죠. 예, 자기를 잘 느껴야 타인, 자녀와 남편도 잘 느낄 수가 있고, 또 그들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당한 거리에서 안전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잘 느끼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야 자기 인식을 빨리빨리 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 이 감정이 결국 우리를 느끼게 할 수 있고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게 안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이쪽 검정색에 있는 이 감정이라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한테 필요한 게 뭐지?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지? 우리 남편은요, 매일 그렇게 화를 내요. 정말 화를 내서 제가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화를 낼 때는 인간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되게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매일 화를 낸다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화가 난 사람을 화풀게 하는 건요, 아주 천사 같은 여성의 목소리? 또 부드러운 그 천사 같은 여자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죠. 사람들은요, 부드럽고 공주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화를 안 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요즘에 이제 한류 스타 중에 블랙핑크가 있는데, 블랙핑크 애들이 어디 나와서 말하는 걸 보면 이것은 애기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그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오묘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형태가 없는 부드러움. 하지만 단호하고 자기만의 색깔이 확실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드러움을 갖지 못하면 배우자와 지금 이런 상태에서 회복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부드럽다. 그렇지만 단호함, 자신의 생각이 있는, 색깔이 있는 그것이 목표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되기 위해서 잘 느끼시고 자기를 위해 시간을 쓰시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물어보세요. 우리 애한테 필요한 게 뭘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거 생각을 멈추세요. 저 사람 아무리 걱정해봤자 여러분이 바꿀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 바뀌냐면 부드러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바뀌어요. 그냥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은 이제 거기에 신경을 끊으세요. 음, 신경 끊으세요. 그냥 해줄 것만 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물어보세요. 자기에게. 나에게 뭐가 필요한 거지?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거. 제가 엄청난 걸 알려드린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우리 중에는 지금 쓰신 걸 보니까 모두 다 뭐가 있냐면 나는 맞고 걔는 틀리고가 있어요. 맞죠? 나는 맞고 걔는 틀리고. 음. 나는 맞는데 걔는 조금 틀려. 걔가 마음이 좀 넓어지면 얼마나 좋아? 이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살아생전.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우리 안에는 내가 아무리 합리적인 사람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아무리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부에는 나의 태도, 가치관, 신념, 과거의 기억, 평소의 판단, 사용하는 언어, 또 메타 프로그램, 이런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필터,
내면의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우리 남편이 하는 행동을 봐요, 내가. 그러면 내가 그 행동을 보고 기존의 나의 과거의 어떤 기억이나 나의 지식이나 이런 가치관에 따라서 제대로 못 보고 삭제하거나 왜곡하거나 일반화시켜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내 마음대로 해석된 그 인식된 현실이 나의 진실이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봤다면 또 다른 여자랑 살았다면 또 그 사람 다르게 해석됐을 거예요. 나랑 살다 보니 그렇게 계속 해석이 되고 이 해석된 상태로 그 사람을 대하다 보니 그 사람이 그 상태로 바뀌어요. 너무나 놀라운 건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의 행동을 조작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남편은 지극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남편을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무의식이 원하는 대로요. 여러분의 무의식이 우리가 인식하면 자꾸자꾸 인식하고 깨달으면 우리의 무의식을 통제해서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을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무의식이 계속 이게 흘러나와서 방사돼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나는 원래 그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부모에게도 버려졌고 나는 하찮은 존재야. 라는 내면의 무의식의 에너지를 계속 뿜고 살면은 이제 남편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기도 하고, 자녀에게도 그런 대접을 받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뭔지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시고, 단호하게 그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시고, 그 삶에 방해되는 것들, 방해되는 나의 언어 습관, 나의 행동 습관, 나의 사고 습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바꿔 나가셔야죠. 저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쪽에서 방사하는 에너지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자연스럽게 바뀔 거예요, 어느 날. 지금은 고마워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같이 사시나 보더라고요. 네. 집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상태인데도. 웬만하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여러분은 고마워하시고 또 생활비를 또 갖다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고마워하시고 이제 신경을 끊으세요. 너는 그렇게 살아. 그리고 여러분이 이혼을 하기 싫다면 자신에게 집중하시고 아름다워지시고 부드러워지시고 건강해지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셔서 독립된 한 사람의 네,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하실 거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그래요. 맞아. 당신 말이 맞아요. 그냥 이 말만 하세요. 맨날. 그래요. 당신이 옳아요. 이렇게 지금 연습해 보세요. 자, 그래요. 당신이 옳아요. 이렇게. 네. 그래요, 당신이 옳아요. 이렇게. 제가 이거 녹화해서 공유할 거예요. 우리 코치님이 오늘 한마디, 한마디 오늘 강의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다고. 아, 제 이야기에 와닿는다면 우리 코치님의 의식이 아주 높으신 겁니다. 네. 여러분 빨리 여기다 다 한마디씩 써요. 그래요, 당신이 옳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는 말은 뭐라고요? 오직 이거 하나예요. 자, 이제 우리 답답해 하실 분이 있어요. 아니, 나는 내 육아를 좀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막 못한다 그러고 너는 왜 일을 그렇게 많이 하니? 막 이러면서 애들이나 좀 잘 돌봐라. 막 이럴 때 그래요, 당신이 옳아요. 이 말이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일단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옳아요. 당신 내가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면 좋겠군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100% 천사처럼, 예, 로제가 너무 부드럽고 달콤하더라고요. 로제 누군지 아세요? 로제 파스타 아니고, 블랙핑크의 로제 한번 이따 검색해 보세요. 아, 천사 같아요, 걔는. 정말 천사 같아. 근데 걔가 아주 애기 같은데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고 노래 너무 잘하고 예쁘고.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당신이 옳아요. 당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우리 애들에게 더 집중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그래. 당신 일 많이 하는 것보다 나는 그걸 더 원해. 그러면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살 수 있잖아? 뭐 이러면서 대화가 더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이거 써놔요. 이거 제가 엄청난 거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이거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이 돼요. 모든 사람에게. 아이들에게도 그래 네가 하면 다 맞지. 우리 아들이 했는데 뭐가 어때서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다 알아요. 엄마 바보야? 이래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래. 엄마 바보야? 이래요. 왜? 우리 아들이 했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러면 우리 아들이. 애들이 자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자기가 조금 더 잘해야 되는지 노력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 애들이 다 알아요. 근데 엄마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죠. 왜 누가 뭐라 그래? 우리 아들이 하는데. 응? 막 이러면 우리 아들이 엄마만 그러지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줄 알아?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래도 애들은 다 알죠. 아, 우리 엄마가 내 편이구나 이러고 우리 아내가 나를 옳다고 해주는구나 이렇게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밖에 나가서 다 막 텐션 높게 집에서 안 하던 짓을 하면서 전화 받고 그러고 산다고요 다들. 근데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름드리 나무. 그래, 네가 맞아. 나무는 말없이 기대면 어서 와 해주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힘들지. 네가 맞아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진 것이 알려드렸어요. 꼭 해보세요. 이거 지금 1,000만 원짜리 알려드린 거예요. 자, 부부는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와, 난 저 새끼랑 나랑 닮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관계가 나빠지면. 그런데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되게 깊숙하게 닮아가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닮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누구와 이렇게 마주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거울의 역할은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거울의 역할은. 여러분의 거울이 좀 왜곡된 거울도 있죠, 가끔. 너무 이쁘게 이렇게, 저희 집 거울이 좀 날씬하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엄청 이쁘고 날씬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카메라도 저를 너무 이쁘게 비춰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예쁘고 날씬한 줄 알고 다녀요. 밖에 다닐 때. 그러니까 저는 제 눈에 콩깍지가 쓰여 있어요. 저를 너무 이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살 때 아무 걱정이 없어요. 뭐 제가 뭘 입든 화장을 했든 안 했든 뭐 내 머리가 어떻든 누가 뭐라든 상관을 안 해요. 왜요? 제가 보는 거울들은 다 저를 이쁘게 봐줘요. 그리고 저는 저를 응원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되게 거칠 것 없이 뭔가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를 비난하거나 비꼬거나 나에게 좋지 않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는 거리 두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남편일지라도, 네, 네, 그렇게 했답니다, 저는. 그래서, 저를 지킬 수 있었죠. 낮아진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네, 그건 제가 안전하고 제 아이가 안전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집중을 해서 저와 제 아이가 안전한 방식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내가 배우고 또 나누고 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또 거기에서 또 자존감이 채워지고 그리고 내가 그걸 사명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거. 그리고 그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빠지려고 할 때 저는 그냥 멈춰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그것을 더 연구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좋은 가치로 전달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캠페인의 형식으로 제가 존재 경청을 벌써 한 3년째 혼자 하고 있는데 이제는 많은 기관에서 존재 경청 해달라고 문의가 오고요. 오늘도 무려 3군데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 주로 어떤 데냐면 제가 이제 양육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이제 존재 경청을 안내하고 있고, 또 어떤 특강에서도 들을 수 없는 걸 2시간, 1시간 만에 굉장히 특별한 경험들을 하시고, 성찰을 써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도 막 3군데나 오는데, 거기가 강의료가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제 밸류하고 너무 안 맞으면 제가 나가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사명에 맞으면 다 나갔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생각이에요.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에 맞는 다른 분에게 양보하는 거죠.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제시를 해요. 저는 이렇게 나가고 있고 저와 함께 하는 여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영감을 드리고 마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게 도와드리겠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너무너무 저랑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서 다시 예산을 책정해서 다음 여정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전화 꼭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정중하게 모셔가요, 저를. 네, 여러분, 돈벌이만 하지 않고 뭔가 사명과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있는 어려움, 고통, 그 문제를 부드럽게 해결하고 그 문제를 꽃처럼 아름답게, 그래요, 당신이 옳아요. 그래, 당신 말이 맞지. 이렇지만 맞다고 해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 말이 맞아.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경험과 당신의 지혜 안에서 당신이 지금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걸 내가 알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내 말이 맞다 그래놓고 왜 그렇게 안 해? 그럼 나는 당신이 맞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야. 내가 굳이 동의하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이러든지 아니면 당신은 그렇게 해.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이것도 부드럽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내면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섣불리 얕잡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스스로를 관리하고 책임지고 경제적으로도 자기가 필요한 돈은 자기가 버셔야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뭐 관리하고 친구 만나고 하는데 필요한 돈을 버세요. 그러면은 또 생각이 또 달라지시고 돈 벌면 이혼할 것 같죠? 부자 되면 이혼할 것 같죠?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부자 되고 모든 능력이 다 있고 막 젊고 아름다우면 이혼할 건가?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네, 우리는 돈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늘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돈이 많다면 이 관계를 끝낼까 했더니 저는 돈이 많으면 오히려 그냥 그 관계를 둘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두고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잘하면서 제 가정을 잘 지킬 것 같더라고요. 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돈을 열심히 버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돈도 열심히 벌고 선한 일도 하고 여기에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많은 게 좀 달라지죠. 사람들은요, 비꼬지 않고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을 원한대요. 특히 감정이 상했을 때나 지쳤을 때는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 편이다 생각하고 다음에 또 찾아간대요. 근데 우리 부부들은 어때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붙어 있고 잘 알다 보니까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나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너무 지치게 일을 해요, 서로서로. 그리고 이제 비난하고 비꼬고 대화하자는 건지 싸우자는 건지 모를 방법으로 서로 이렇게 말을 건네고 멈춰야죠. 둘 다 쉼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한 편이라는 거 이렇게 한 편이에요. 잊지 마시고 당신 많이 힘들고 지쳤구나. 나도 좀 그래. 우리 좀 쉬어가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야 쉬긴 뭘 쉬어 막 이럴 수 있어요. 남편이 아직 그 좀 정신이 안 차려져서. 그러면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큰 소리가 나올 정도로 힘든 거네. 그러니까 좀 쉬어. 나도 쉴게.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좀 쿨해지세요. 쿨해지세요. 큰언니 같이 그렇게 쿨해지세요. 아셨죠? 자, 그러세요. 자, 이제 존재경청의 핵심을 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마주보고 바라볼 때 좋은 부부예요. 늙기까지 이런 부부가 된다면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왜 원하는데 왜 반대로 하세요? 그거 알아차리셔야죠. 마음성장학교 마음 공부하신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마음에 품은 의도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를 깨끗이 하고 그 깨끗한 의도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비굴하게 자꾸 저쪽의 힘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바꾸지 않는 거예요. 아름드리 나무가 설사 베일지언정 그냥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자기가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내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뭐예요? 가족이 좋을 때만 막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고요. 막 영원히 함께하는 거고요. 막 가족한테는 못할 말이 없고요. 막 이러죠. 좋을 때만. 근데 가족이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사기를 당했고 또 막 도박에 빠지고 외도에 빠지고 그러면은 다 가족을 버리잖아요. 가족은 영원히 함께하는 거라면서요. 가족은 힘들 때 도와주는 거라면서요. 그게 힘든 거예요. 외도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사기당하고 그게 힘든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다 도망가죠. 그냥 정당한 이유를 발견했어. 이제는 이제 헤어지는 거야. 막 이러죠. 그게 아니고 그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능력이 되시는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 우리는 때로요, 이렇게 마주 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돌아섰거나 누군가 지쳐 쓰러졌을 때는 마주 보기가 안 돼요. 그럴 때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바라봄. 우리가 햇님을 맨날 이렇게 보지 않지만 햇님이 우리를 비춰주잖아요. 햇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자라잖아요. 건강해지고, 꽃들도. 서로 마주보지 않아도 누군가가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 눈길만으로도 모든 게 바뀝니다. 여러분이 큰 중심을 잡고, 그러니까 큰 나무가 되어서 가정의 중심을 잡고 내가 이제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것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치 남편을 아들처럼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남편은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포지션이 잘못됐잖아요. 위계질서라고 하죠. 위계질서가 무의식 안에서 잘못돼 있는 분들은 계속 고생하세요. 왜냐면 혼란스러운, 질서가 일단 안 잡혀 있으니까 되게 혼란스러운 삶을 계속 살게 돼요. 이중 언어를 쓰게 되고, 이중 메시지가 나가게 되고, 음, 남편을 위에다 두세요. 그리고 포지션을 밑으로 오세요. 그리고 자녀는 그 밑으로. 질서를 잡으시는 게 먼저세요, 질서. 남편은 아들이 아니에요. 남편을 관리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막 돕고 있다. 물론 돕는 거 맞는데, 어, 하여튼 포지션 자체를 밑으로 놓아두세요, 그냥. 그게 편한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듣고 또 페미니즘 막 이래가지고 또 뭐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의식의 상황에서, 네, 우리가 그 좋은 가정의 구조를, 그렇게 딱 만들어 놨을 때 그 위계 질서 안에서 되게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언어들, 대화들, 관계들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만드시면 되고요. 이 마주본 바라봄이 쉽지 않은 거는 우리 내면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요. 의도가 정돈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 의도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그런 게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눈을 보게 되면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의 존재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말과 행동에 반응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감정과 기대, 열망과 소망, 그의 삶의 목적과 의미까지 알게 돼요. 화내고 불평, 불만을 털어놓는 남편을 보고서, 와, 무슨 아빠가 저러냐,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대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아빠가 그러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치고 힘들어서 막말을 할 정도로 인간은 언제 막말해요? 여기까지 턱까지 힘든 게 올라와 있을 때 막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저런 게 무슨 아빠야? 아빠가 돼갖고 저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되고 저러고도 아빠 역할을 하기는 하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안에 대화의 패턴 자체가 오랫동안 좀 잘못되어 있는 대화의 패턴일 때는 여러분이 뭔가 특별하게 배우시기도 하고, 또 그 패턴을 끊고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그 작업들을 좀 하셔야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저 남편이 화내고 분노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그가 정말 소망하고 열망하는 건 뭔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를 좀 물어보고 또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동물처럼 생존 반응에 의해서 화내면 같이 화내고 분노하면 같이 분노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자,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게 우리가 높은 의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의식을 가질 때 낮은 의식으로 떨어진 가족들을 돌볼 수 있게 돼요. 인간의 의식이 낮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불안하고 두렵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가족조차 나를 위협하는 존재로 느끼게 되고 가족도 불신해요. 그래서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가족을 버리는 게 아주 쉬워져요. 왜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자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하고 가족에게 자꾸 분노하고 공격을 내뿜는 사람들은 낮은 의식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그들과 대화를 하자고 자꾸 달려들면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이 200 밑에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면 되냐면 200 밑에 있는 분들하고는 이제 뭘 해야 할까?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뭘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천사같이, 저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천사같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도와줄까? 뭐 먹을까? 이렇게. 그리고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마음이 많이 힘들고 외롭고 또 자존감이 낮아졌다 생각되면 자기 자신을 위한 식탁을 차리기 시작하세요. 밥하고 빨래하고 이러는 게 지금까지는 어떤 의무,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건강한 식탁을 차리세요. 제철 야채와 뭔가 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러지 마시고 제철 야채 시장에 가서 사시고 제철 생선 그리고 닭은 좀 싸잖아요. 어, 돼지고기도 너무 비싸요 요새 그죠? 근데 수입산도 괜찮으니까 좋은 재료를 사서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서 오늘 내가 뭘 먹을까? 네, 오늘 내가 뭘 먹을까? 이렇게 해서 어, 좋은 식탁을 차리세요. 그래서 식구들이 맛없다 안 먹는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차렸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맛없어? 그래. 이러고 그냥 먹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고, 맛없어? 아유, 맛이 없어서 어떡하지? 그냥 이러세요. 그리고 혼자 열심히 드세요. 네, 맛없다 그러는 거를 막 굳이 막 꾸역꾸역 먹이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거 뭐 폭력이에요. 네, 먹기 싫은 사람 먹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만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맛없다 그러면 맛없어서 어떡하지? 다음에 맛있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고 그냥 그러세요. 자, 존재경청의 모습을 여러분 안에 저장하세요. 바로 이렇게. 이 아이와 선생님의 눈을 보세요. 하임 기너트라고 하는 부모와 아이 사이라고 하는 아주 그 부모 교육의 고전인데요.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면 아마 부부 관계와 자녀 관계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선생님은 무의식 차원의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쉽게 에세이처럼 써 놓으셨어요. 부모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런 거 염려한다라고 하면서 속에는 어떤 무의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알 수 있게 해놨어요. 꼭 읽으세요. 자, 이 아이가 신나서 이야기해요. 눈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게 바로 존재 경청입니다. 눈을 보고 부드럽고 온유한 목소리로 인정과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 지금 여기에 집중한다.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그가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한다.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하고 이리 와봐. 나 할 얘기 있어. 그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한다고 대화를 시도하시나요? 아니죠. 예, 아니죠. 이 못된 놈아 이러고 얘기를 시작하니까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대화를 시도하지 마세요. 이 마음 상태가 이 두 가지 있죠? 빨강이랑 파랑. 그가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나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대화를 하지 마시라고요. 누구하고도.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될 때 대화하세요. 아셨죠? 대화하지 않겠죠, 아마. 자, 또 하나 장면은 바로 이거예요. 남편과 이렇게 보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 분은 정말 축하합니다. 주변이 흐릿해지면서 이 세상에서 오로지 이 사람만 있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 네, 맞아요. 소중한 존재. 있는 그대로. 난 당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박보검이 김유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부터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대할 것이다. 이렇게요. 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대한다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김유정이 존귀해서 그런가? 물론 모든 존재는 존귀한데, 이 당시 이거 조선시대고, 또 얘는 내시였어요. 이 드라마에서 내시. 내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왕이 내가 이제부터 너를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존재로 대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존재가 살아날 일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을, 나는 당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대할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를 가장 존귀하게 대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하시나요? 아마 그렇게 마음만 품어도 일단 관계가, 이렇게 달라지나? 이런 거 느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처방을 내려드릴게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침묵하시고, 그렇다고 막 입을 강제로 막 이제부터 나 무건 수행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이제 할 말만 하시고 불필요한 잔소리나
또는 그 밖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에 대해서 자꾸 논의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입을 닫으시고 눈으로는 그래요, 당신이 옳아요 하는 눈을 하시고 나는 당신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하는 눈길로 그냥 웃으세요. 그냥 웃으세요. 무슨 말 하면 그냥 웃으세요. 그리고 웃지 못할 말을 한다면 감정을 회수하고 냉담함을 선택하시고 그냥 웃어줄만 하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 하고 그냥 끄덕끄덕 해주시고 그것만 한번 해보세요. 누가 나갔다 들어오면 이렇게 반갑게 나가서 이렇게 웃어주시고 어서 와 이러고 그것만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부부는 지금 얼굴 보는 거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돼요. 거울 보기. 내가 나의 눈을 보고 나의 그 고통과 아픔과 함께 하세요. 안 아픈 척, 괜찮은 척, 마음 공부 다 해가지고 막 초연한 척 이런 거 그만 집어치우시고요. 가까운 사람들과 냉담한 관계가 된다는 건 초연한 척해서 될 일이 아니라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우세요. 우는 게 답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아주 부드러워지실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힘이 없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관계를 붙들고 울어야죠. 이게 울 일이 아닌가요? 그게 울 일이 아니면 뭐 갖고 울 거예요? 엄마가 울어야 돼요. 애 보는 데서 울라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의 연약함을 붙들고 우세요. 많이 우세요. 그럼 여러분이 아까 그 로제처럼 부드러워져요. 걔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걔가요, 호주에서 왔나? 하여튼 걔가 어디 외국에서 왔는데 오디션에 합격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여기 이거 합격해서 여기서 이거 걸그룹 양성하는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계속 매달 매주 시험을 보는데 그 통과해가고 데뷔를 하는 것만이 나의 살 길이고 난 그 길이 이것밖에 없어. 어린 아이가 열 몇 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걸 통과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한 그 시간을 통과한 거죠.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 우는 거가 가장 위대한 삶으로, 가장 아름답고 부드러운 존귀한 삶으로 가는 아주 시작입니다. 너무 강한 척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고 했어요. 정조대왕이. 정조대왕이 그랬어요. 아름다운 것이 가장 힘이 세다 그랬어요. 정조대왕이 한 얘긴데요. 여러분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시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한 대화를 시도하지 마세요. 대화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존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대화를 멈추세요.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존중하세요. 그 어려운 시간을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애쓰고 있는 나를 위로하고 인정하세요. 자, 당신은 어떤 아내가 되고 싶은가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네, 여러분 지금 결정하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써보세요. 이 걸림돌이 뭐 돈이 없다, 건강이 좀 뭐 나쁘다. 이거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 맨날 돈 없다 쓰고 건강이 나쁘다 쓰고 시간이 없다고 써요. 세 가지. 그거는 걸림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독서를 막 방출하죠. 예, 건강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건강은 내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늙은 거를 자꾸 건강이 나빠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늙은 거예요, 여러분. 늙으면 어떻게 돼요? 20대하고 비교하고 30대하고 비교해서 자기 건강이 나빠졌다고 이러는데 그냥 늙은 거예요. 저 50대인데 늙었어요. 그래서 제가 30대, 40대랑은 좀 달라요. 체력도 다르고. 그거 늙은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늙으면 늙은 거에 맞게 예, 그만큼의 체력이 있는 거죠. 건강한 거예요. 네, 그만큼.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걸림돌 아닙니다. 또 시간이 없다. 그것이 걸림돌 아닙니다. 시간이 왜 없습니까?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가 어리다면 아이 양육하는 게 첫 번째 써야 할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그리고 양육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잔소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다면 그거 조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만의 시간을 빈틈을 찾아내서 시간을 관리하고 시간을 창조할 수 있어요. 뭐 핑계거리가 안 되고요. 또 돈이 없다. 이것도 핑계가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시급이 거의 10,000원 돈이어서 일주일에, 일주일에 뭐 하루 정도만 일을 해도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돈을 아마 다 벌 거예요. 그거 다 창조할 수 있어요. 시간과 돈과 건강. 그럼 핑계가 안 돼요. 핑계할 거 없죠, 이제? 걸림돌 없죠? 걸림돌 없어요. 원하는 거를 쓰시고, 원하는 삶을 사시고, 원하는 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쪽은 할 수 있어요. 저쪽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걸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저쪽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저쪽은 뭐 상관을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고쳐야죠. 스스로. 스스로 고쳐야 돼요. 아셨죠? 자, 무섭죠? 자, 오늘 무섭게 했습니다. 자, 무섭게 했는데 과연 제 이야기를 알아들으셨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써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거 다 이렇게 하나씩 봤어요. 그리고 사례 이렇게 일부터 쫙 해놨는데 아마도 이거 하나하나 안 해도 뭔가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거예요. 어떤 시간을 드릴 거냐면, 잠시 시간을 드릴 거니까 뭘 쓰시냐면, 여기다가 오늘 여정을 통해서 알게 된 성찰을 한 2분 정도, 3분 정도 늦었지만 꼭 써보세요, 지금.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알아야 제가 다음 강의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좀 세게 했어요. 근데 지금 성찰을 지금 쓰는 시간이에요. 카톡방에다 쓰라 그랬더니 잘 안 쓰셔가지고 한 명만 쓰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 얘기할게요. 누군가한테 뭘 받죠? 이런 거 받았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이 의식이 맞아져서 여러분이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베푸는 사람으로 사는데 아주 그 균형이 맞게 돼요. 그게 삶의 균형이에요. 남편한테 지금 생활비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하셔요. 따뜻하고 안전한 가정. 자, 지금부터 성찰을 좀 써보겠습니다. 제가,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녹화를 잠깐 중지를 하고요. 성찰글 쓰실 때 음악을 하나 틀어드릴게요. 그리고 질문에, 여기 질문 써주신 거를 제가 시간을 봐서 남으신 분들에게는 질문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눌게요. 기록하고 네. 지금부터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또 있어요. 그거를 지금 해드릴게요. 바로 뭐냐면, 요 뒤에는 이렇게 우리 요번에 이렇게 사례를 쭉 써주셔서 각각의 사례들을 제가 다 담았어요. 17개, 18개. 18개 사례를 잡았는데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당신이 감정을 나눌 준비가 됐다면 이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까요? 우리의 감정은 어, 그 감정의 깊이를 그만큼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큰 고통을 느꼈거나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과 얘기하면 내 이야기가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것 같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저 사람에게 이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 감정을 다룰 수 있는 그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멘토를 찾아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야기와 그동안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또 유튜브를 보시고 책을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멘토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 그 감정을 다룰 준비가 되셨을 때 언제든지 마음성장학교를 녹화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세우고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래요. 당신의 감정을 나눌 준비가 됐다면 이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표출해 본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쉽게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으면 된다. 자, 다른 코칭 교육센터나 다른 어떤 뭐 그림책 공부를 하는 곳, 그리고 다른 심리 상담을 하는 곳과 마음성장학교의 차별점은 여러분이 마음성장학교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아세요. 그 사람들의 성찰의 깊이와 또 성찰하는 자세, 그 글의 깨끗함, 이런 것들이 정직성, 이런 게 완전히 탁월하게 달라요. 탁월하게.
네, 그거는 제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동료들을 통해서 배우시는 게 굉장히 많으시죠. 존재경청 워크샵 FT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은 제가 누군가 다른 곳에서 다 공부해서 이제 공부를 또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 또 이미 공부했고 또 이미 전문가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성장과 의식 성장의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긴급하게 돕고 또 빠르게 돕고 또 함께 동반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어디에서 공부했든지 저와 파트너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워크숍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안내할 수 있는 자격까지 드려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파트너십까지 다 제공을 하는 과정이에요. 다른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또 우리 코치님들에게 빠르게 일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그 8시간 안에 그 존재 경험을 온몸으로 체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과정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제 우리 코치님들이 FT가 많이 생기면 제가 안내하는 필요가 없어지면 제가 안내 안 하겠죠. 그리고 제가 안내하는 과정은 계속 가격이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예정이니까 지금이 제일 싸게, 우리 마음성장학교에서는 이렇게 싸게 하는 과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좋은 파트너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긴급하게 돕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회가 되실 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회는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해외 여행 갔다 왔다고 생각하시고요. 베트남 뭐 이런 데 가도 이거보다 많이 들겠죠. 제주도 여행 한번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성장학교의 이 세 가지 여정과 또 1인 기업, 창조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그 과정이 연구원 과정이에요. 연구원 과정은 9월 달에 개강을 하려고 오픈을 해놨는데 일단은 지금 얼리버드 기간이고요. 제가 이 과정을 9월 달에 열 수 있을까 싶어요. 요즘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고 외부 강의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생각인데 일단은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9월에 이제 5기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림책 심리 코칭은 2급 과정이 6월 20일 날 시작되는데 2급 과정을 하시면 그냥 단순한 그림책 과정이 아니라요. 총체적인 내면의 탐색을 통해서 리더로 성장하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것, 또 자기 내면의 어떤 것들을 탐색해 가는 것들을 다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또 만약에 여러분이 상담사나 코치나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면 2급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융합하는지, 어떻게 코칭 교육과 일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어떻게 코칭을 융합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되실 거고요. 1급 과정에서는 자기 프로그램을 런칭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만나는 사람들에 맞는 그림책 심리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 있도록 그 개발자로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몰입해서 공부하고 심리학적인 이론들을 적용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를 다 전수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1급 하신 분들은 다 자기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유치원에서 하시고 강의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저와 같이 이 2급 과정을 전할 수 있는 FT 과정에 참여해서 여러분도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실 수 있게 혜택을 드려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 그냥 교육비만 받고 다 이거 자격까지 다 드린다는 거.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에게 모든 거 다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예요. 생각과 감정, 그리고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깨어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연금술사가 되어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만들며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 감정, 그리고 그 결과를 매일 눈으로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느껴보시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또 스스로 그걸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내가 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즉시 멈추고 정말 원하는 그림을 하나 그리시고요. 그것을 문장으로 표현하시고 그 삶에 맞게 말과 행동을 선택하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루머가 계속 떠돌고 다니는데 아주 쉬운 일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타인을 관리 못하지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성장시키는 건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이제 부부관계를 위한 존재 경청을 한 명 한 명의 케이스를 다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포괄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오늘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래요, 당신이 옳아요. 그리고 눈을 보고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웃지 못할 때는 냉담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시면 돼요. 나한테 지금 바보라고 얘기한 거야? 어,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이 자기한테 화살처럼 돌아가요.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못된 존재인지 자기 스스로 모멸감, 수치감이 나한테 주려고 했던 게 그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부부는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억을 잊지 않으시고, 살다 보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내면의 아픔과 고통이 이제 삐질삐질 삐져나와서 서로를 공격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정신이 안 차려진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무의식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신 차리고 의식을 먼저 회복하신 여러분이 좋은 가정을 만드는데 힘쓰시길 바래요. 자, 공유를 중지하고요. 녹화도 중지하겠습니다. 여기 써주신 내용들 너무 감사한 내용들이 많네요. 제가 요거는 네, 활용할게요. 여러분도 이거 지금 읽어보셨어요? 다른 사람이 한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바다님, 전 오늘 들은 건 실천하도록 할게요. 그래요. 맞아요. 실천하시고 다음에 실천하신 거를 저한테 기쁜 소식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자, 모여서 얘기 중이라 그래요. 자, 그다음에 모든 관계의 결론은 무조건적인 존재 경청임을 또 한 번 느낍니다. 네, 먼저 우리 코치님을 존재 경청하셔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오늘도 역시나 좋은 강의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네, 고마워요. 자,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너무 갈등이 많은 가정에서 10대를 보냈습니다. 나의 부부관계가 그렇게 될까 봐 불안함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불안이 상대를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무의식이 다시 그 아버지를 창조해내요. 그런 면에서 오늘 강의가 도움됐습니다. 네, 우리 코치님은 이미 안전한 곳에 도착하셨고, 나는, 나는 엄마가 아니고,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매일 이렇게 써놓고 읽어보세요. 네, 나는 엄마가 아니고,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 예. 자, 그리고 예쁜 가정 만드셨잖아요. 너무 축하해요. 자, 침묵하고 부드럽고 냉담하고, 네, 존재 경청, 존중, 인정, 많은 공감이 가는 시간이었어요. 야, 이거 봐요, 여러분. 침묵, 부드러움, 냉담함, 인정, 막 이런 거 존중, 이거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감정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울고 웃고 화내고 이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자유로워야 이것들과 함께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들었어요. 오, 그래요? 와, 그러셨군요. 남편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이렇게 집에서 편안한 자세로 이런 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이거 1,000만 원 주고 받는 강의라고 했죠? 네. 상대가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빙산이의 말과 행동을 비난하지 말고 그 아래 욕망과 기대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 경청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옳아요. 감사합니다. 독립된 한 사람으로 아름드리 남으로 성장하도록 남편을 향한 존재 경청자가 되도록 노력해 보련다. 노력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노력한다라는 글을 이제부터 쓰지 마세요. 아셨죠? 자, 모두 다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노력한다는 건 안 한다는 거랑 똑같아요. 자,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할 거는 하지 마세요. 노력할 거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냥 하세요, 그냥. 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말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 독립된 한 사람으로 아름드리 남으로 성장하도록 남편을 향한 존재 경청자가 되겠습니다. 이러든지,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또 존재 경청자입니다. 이러든지, 이미 존재 경청자죠, 코치님은. 노력하지 마세요. 자, 남편의 자존감은 어떨지, 네.
한번 생각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자꾸 남편 사랑하면 남편만 생각하는데, 자, 어떤 강의를 들을 때 이제 우리만 생각해요, 코치님. 자기만 생각해요. 남편은 남편이 알아서 할 겁니다. 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지 못한다면 대화하지 마세요. 맞아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가정의 구조를 만드세요. 나를 남편 아래에 두세요. 필요할 때 냉담하세요. 예, 맞아요. 그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왜요? 우리 모두 착하고 좋은 아내이기 때문에 그 냉담함을 선택할 때 스스로 내가 나쁜 아내인가, 내가 나쁜 엄마인가,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 단호함이 우리 가족을 더 건강하게 성장시키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을까 봐 걱정되지만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처럼 그 냉담함을 통해서 그래서 또 사랑을 전하시는 그런 네, 그런 담대함이 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뭘 도와줄까? 공격적이고 분노가 많은 아이에게 요즘 지속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뭘 도와줄까도 좋은데요. 뭐 줄까? 이러세요. 뭐 줄까? 돈 줄까? 이러세요. 애들 되게 좋아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아이를, 부러워하고 공격했나 싶어요. 맞아요. 남편들도 아이를 부러워하죠. 그 남편도 남편 안에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아들한테만 그러면 또 그것도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왜? 무의식은 부모와 자녀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존감의 크기가 부부관계를 넘어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 문제인식의 출발점임을 알게 되었다. 상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결국 내 무의식이 자아낸 상흔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족함을 인식할수록 숨기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한다. 그러지 말자.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자.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나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진솔하고 따뜻하게 마주보자. 타인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내고 내 남편의 삶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지지해 주기로 하자. 네, 그래요. 불쌍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아빠들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빠 강의 할 때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도 남편하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 공부했으니까. 근데 이제 남편의 삶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제가 요만한 꼬마 아이를 키웠잖아요. 팔뚝만한 아기를 키웠잖아요. 그래서 그 애가 저보다 커졌는데, 아, 그 꼬마 아이가 아빠가 된 거구나. 그 꼬마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의 내면 아이를 끌어안은 채 아빠가 되어서 이러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겠구나. 이게 생각하니까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아빠의 자리를 그 모양으로 어쨌든 지키고 있구나. 이러니까 너무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불쌍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의 아빠들이 너무 위대해 보였어요. 그냥 조그만 어린 남자아이가 커가지고 어떤 여자 하나 좋아한 것 뿐인데 삶의 짐을 이만큼 지고 살면서 한 번도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그 돈을 여러분이 받고 있죠? 물론 어떤 남자는 돈도 안 갖다 주는 남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빠 역할을 하고, 자기 하나 잘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그런 게 부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너무 완벽한 어떤 사람들을 요구하지도 말고, 네. 그냥, 그래요, 그래요. 당신이 생각하는 지혜 안에서는 당신 말이 맞죠. 이러시고 여러분이 지혜로워지시면 좋겠어요. 자, 용기 있는 고백과 또 성찰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6월 달에는 지금 5월 달, 6월 달 너무 강의가 많이 이렇게 있어가고 외부 강의가 너무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강의들이 많아서 6월 달은 이제 이거를 쉬어갈까 이랬는데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진심으로 참여해 주셔서 제가 6월 달에도 이와 같은 여정 비슷한 것들을 또 어떤 니즈가 발견될 때마다 또 새로운 여정들을 열어볼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서 다른 부부관계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도록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괜찮으시면은 이거 올라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
이렇게 필요하신 분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올려주신 것을 좀 이렇게 캡처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좀 나중에 나갈 건데요. 여러분 먼저 나가셔도 좋아요. 자,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여정에서 만나고요. 존재경청 워크샵 꼭 한번 참여해 보세요.